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노화에 따른 변화 파트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8번부터 풀어볼게요. 욕창의 증상의 초기 대처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욕창은 초기 증상, 초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욕창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욕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방을 하지 못했다면 초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그 욕창이 생긴 부위를 미지근한 이렇게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건조시키는 게 좋은 거거든요. 다음에 주위를, 이 욕창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 욕창 부위가 아니라 욕창 주위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 촉진해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닦아주고 난 다음에 건조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습윤한 상태면 더 썩을 수 있게 괴사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시키는데 미지근한 물로 닦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피부에 자극을 주므로 햇볕에 노출을 금한다가 아니라 추운 날씨가 아니라면 햇볕에 한 30분 정도, 30분 이렇게 이하로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피부 건조증 나타나고 이 피부 건조증으로 가려운 피부 소양증 같은 증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거든요. 피부가 건조하니까 수분을 공급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가습기를 적용을 해서 피부를 갖다가 수분하게 만들어주는 거 좋을 테고요. 가습기뿐만 아니라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속에 수분을 많이 하도록 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 좋겠죠. 그죠? 다음에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 사용해야겠죠. 여러분, 왜 자극성이 강한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더 건조해지고 더 소양증 심해지잖아요. 다음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두드려 말리는 게 좋을 테고, 목욕하고 난 다음에 로션이나 이렇게 오일이나 보습제를 이렇게 착용해서 피부에 보습해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건조한 사람인데 샤워를 자주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권장해 주는 거는, 물론 여름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데요. 권장해 주는 거는 피부가 건조증이 있을 때는 주 1회 정도 목욕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샤워나 목욕을 자주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 대상포진의 원인과 거리가 먼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 거냐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럼 면역력이 언제 떨어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거 이렇게 많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고령이면 면역력 떨어지죠.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 면역력 떨어지고요. 다음에 골수나 장기 이식을 받은 상태면 장기 이식을 받았으니 얼마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면역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자기를 공격하는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다음에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얘는 면역력이 떨어진 거랑 상관이 있는데, 선망이라고 하는 건 얘는 바로 뭐예요? 의식의 장애가 나타난 거잖아요. 갑자기 수시간이나 수일 내에 의식장애랑 인지장애랑 정신병적 증상까지 같이 있는 걸 선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면역력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건 신경절, 우리 몸에 있는 신경절을 따라가지고 뭐가 생기는 거냐면 한쪽에만 생기거든요. 양측이 아니라 일측성 수포가 잡히는 게 이게 특징이거든요. 우리 몸의 신경절을 따라서 한쪽에만 이렇게 수포가 쫙 잡히는데 얘가 신경절을 따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피부 저림이나 피부가 타는 것 같은 이런 자결감, 굉장히 심한 이런 통증이 심한 자결감 같은 걸 봐만 이런 발진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상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52번에 대상포진의 자가진단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포, 물집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포, 물집이 잡히기 전서부터 몸이 살짝 아프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죠.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몸의 한쪽에 생겨요. 양측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일직성 수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나죠. 신경절을 따라서 일직성으로 물집이 잡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작열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음에 대상포진은 여러분 어렸을 때 수두가 생겼을 때 생긴 게 나타나는 거예요. 홍역이 아니라 수두. 우리 수두일 때도 수포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두 그 바이러스가 잠재해 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래서 홍역이 아니라 수두를 앓았던 과거력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허약하거나 노인이거나 암, 이게 다 바로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랑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번 눈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 안압. 우리 눈은 안구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우리 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안압은 15에서 2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안압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 시신경이 파괴되고요. 시신경이 파괴되면 안구 통증이 있게 되고요. 그죠? 안구 통증이 있게 되고 이런 거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녹내장의 일상생활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거든요. 그럼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되는 상황을 피해줘야 돼요. 왜 그러는 거냐면 안압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녹내장은 뭐를 피해야 되는 거냐면 안압이 상승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편한 복장을 입어야겠죠. 여러분 조이는 옷을 입게 되면 안압이 더 상승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물구나무석이 되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와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여기로 피가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럼 뭐가 상승을 할까요? 안압이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피해야겠죠. 다음에 복압이 상승하게, 복부의 압력이 상승하면 이렇게 안압도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일으키기처럼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피해서 안압이 상승하는 걸 피해줘야 되는 거고요. 고개를 숙인 채로 장시간 있으면 안압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금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녹내장은 추운 겨울에 발자각이 심으로 몸을 뜨겁게 유지한다가 아니라 녹내장은 너무 뜨거운 날씨에도 너무 추운 날씨에도 이게 안압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뜨겁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추운 계절에도 안압이 상승하고요. 너무 더운 계절에도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지 뜨겁게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번 백내장이에요. 여러분 백내장. 그럼 백내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수정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수정체에 지금 하얀 막이 끼인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투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눈지위에 부상이 생겨도 그럴 수 있고요. 다음에 당뇨합병증,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빛의 문제거든요. 수정체는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정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생긴 거니까 가다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도 백내장 생길 수 있고요.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TV에서도 여러 가지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TV의 전자파를 오래 시청을 했을 때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카페인 과다 섭취랑 상관이 없는 게 카페인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 눈의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럼 카페인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의 과다 섭취하면 얘가 골다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거에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이거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이렇게 카페인의 섭취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내장의 증상이 아닌 거는 여러분 안구 통증은 안압이
상승했을 때 생기는 거고요. 안압 상승하고 관련 있는 건 백내장이 아니라 바로 녹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압 상승, 안구 통증하고 상관 있는 건 백내장이 아니라 녹내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돼요. 다음에 57번 노화로 인한 난청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노인에게 나타나는 난청이 바로 무슨 난청이냐면 고음성 난청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이 고음성 난청은 이렇게 남성 어르신이 여성 어르신에 비해서 훨씬 더 발생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고음성 난청이기 때문에 고음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저음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잘 듣지 못하니까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얘기해야겠죠. 잘 듣지 못하니까 내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 입모양을 읽을 수 있으려면 정면에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난청이 심하면 당연히 보청기 착용하는 거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고음성 난청이란 말이에요. 고음성 난청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해야 되는 거냐면 저음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음이 아니라 저음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이요법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식이요법에 틀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체중이 아니라 표준 체중에 알맞은 열량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싱겁게 섭취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식사량과 영양소 등을 고려해서 식단 세워서 하는 거 맞고요. 여러분 단 음식 먹으면 안 되겠죠. 다음에 술은 고칼로리니까 섭취를 자제하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고섬유질의 음식을 먹는 건 좋죠. 그죠? 그런데 고콜레스테롤의 음식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당뇨도.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번 당뇨병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혈당 조절을 해서 세변에 규칙적인 식사하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 지금 혈당이 너무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비해서 우리 사탕이라던가 뭐 이런 거 초콜릿이라는 거 이거 들고 상비용으로 들고 다니셔야 되죠.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 후 운동량 조절하는 거고요. 당연히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강으로 먹게 되면 인슐린이 파괴돼요. 그래서 구강으로 복용하는 거 아니고요. 구강으로 복용하게 되면 인슐린이 파괴돼서 이게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60번 치매와 비교해서 우울증이 갖는 특징으로 지금 잘못 설명한 거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발생을 하는 거죠. 치매는 서서히 발생을 하는 거고요. 우울증은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 거니까 맞죠? 다음에 치매는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울증은 기억력의 장애를 호소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작화증,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이 기억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작화증에서 그걸 메우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인지 기능의 저하 정도가 편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인지 기능의 저하가 사람마다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치매는 인지 기능의 편차가 심한 게 아니라 치매는 점점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편차가 심한 게 아니라 그죠? 다음에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된다. 이거는 치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오래된 기억을 얘기하고 단기 기억은 최근 기억을 얘기를 해서 최근 기억의 상실이 심한 건 바로 치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울증은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 거라서 장기 기억, 단기 기억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기억의 장애가 심한 걸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번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우울증인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서 빨리 의사의 상담 및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자살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번 선망이라고 하는 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의식장애가 생긴 거예요. 의식장애. 그래서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을 하면서 의식장애에 더하기 인지장애까지 나타난 거고요. 여기에 무슨 증상이 나타난 거냐면 정신증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망상이라던가 뭐 환시라던가 환청이라던가 이런 정신증 증상까지 함께 나타난 걸 갖다가 선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대신 이게 치료가 가능하죠. 치료가 가능한 거고 우리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점점 나빠지는 걸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식장애 맞고요. 이거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돼요. 다음에 인지장애 증상도 나타나고요. 정신병적 증상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신병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얘기했죠? 보세요, 여러분. 선망은 의식장애가 대표적인 건데 이 의식장애로 인해서 인지장애 증상도 나타나고 이 만상이나 환시나 환청 같은 정신증 증상까지 같이 동반을 하는데 대신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요.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얘가 호전과 악화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증상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망의 원인 중 선망을 촉진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처음 선망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촉진시키는 거. 그럼 약물을 사용했다던가 아니면 탈수 상태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억제제를 지금 묶어놓는 억제제를 사용했다던가 이런 게 지금 선망을 촉진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게 그냥 선망의 원인은 될 수 있는데 촉진시키는 건 약물 사용하고 탈수, 억제제 사용하고 아니면 지나친 이렇게 영양 결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선망을 촉진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번 다음 중 선망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선망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의식장애가 급격하게 나타난 거라고 했고요. 이 의식장애랑 더불어서 뭐까지 나타난 거냐면 인지장애 증상이랑 지금 정신증 증상까지 나타났는데 치료 가능하고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 거고 호전과 악화가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의식장애가 나타났기 때문에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인지장애가 나타나서 주의력 감소되고요.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고요. 다음에 인지장애 나타나기 때문에 진압력 장애 일어나고요. 다음에 선망은 치매와 동반되지 않고 단독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선망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치매랑 동시에 이렇게 같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번 치매와 비교해서 선망이 갖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선망은 갑자기 수시간 수일 내에 갑자기 발생하고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서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아예 인지기능이 급격한 저하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 능력을 아예 못하는 걸 우리 치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망은 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질환이고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선망은 의식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의식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서 우리 졸린 상태처럼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치매는 말기까지 치매의 의식의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다음에 선망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치매는 주의 집중력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한테 우리 치매 어르신한테 뭐 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석양증후군이나 뭐 이렇게 불안이나 이런 거 나타날 때 콩고르기를 하라고 한다거나 콩고르기를 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나물 다듬기 하라고 하잖아요. 나물 다듬기 같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를 갖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집중을 하는 일을 갖다가 시키면 불안도라는 걸 잃어버리고 석양증후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런 거 하지 못해요. 콩고르기나 이 나물 다듬기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는 주의 집중력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다음에 선망 같은 경우에는 선망은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을 하고요.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반복을 하고 의식장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양상은 굉장히 불규칙해요. 수면 양상은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왜냐하면 호전과 악화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불규칙하고요.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에 수면 양상이 불규칙한 게 아니라 계속 잠만 자는 그런 치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잠을 거의 안 자는 치매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 선망, 의식장애, 인지장애, 다음에 정신증까지 나타나는 이 선망의 치료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낮에 창문 열어서 커튼 열어서 낮음을 알게 해서 지금 시간의 개념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사진이나 달력, 시계 같은 거를 사용한다는 건 사진은 지금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달력이나 시계도 시간 알게 해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이나 시간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진압력이잖아요. 우리 진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걸 갖다 우리 진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압력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시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뭐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냐면 진압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번 다음 중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에게 감염성 질환이 생긴 것이 의심되면 감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러분 전염이라는 말과 감염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은 전염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전염성 질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에 보고해야 되고요.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의사가 아니고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명이나 이런 걸 예측해서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측해서 말하면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불안을 더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7번까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파트는 이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건 나이 들어서 서서히 발병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뭐가 장애를 하는 거냐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아예 다 실행 기능 저하까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을 혼자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걸 갖다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뇌 질환 맞고요. 인지기능 상실하는 거 맞고요. 경험한 사건 전체나 중요한 일도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다음에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나지 않아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치매예요, 여러분. 힌트를 줘서 기억을 하면 얘는 치매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건망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 게 치매고 힌트를 줘서 기억을 하면 걔는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나중에는 수발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독립적인 생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몇 번이냐면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로 인한 증상 중 정신행동 증상이 바로 정신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신행동 증상에 속하지 않는 거 바로 뭐예요? 정신증 증상 나타나고요. 다음에 초조해지고요. 공격해지고요. 공격 증상 나타나고 다음에 우울증도 정신증이잖아요. 정신에 해당이 되잖아요. 수면 장애도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정신과를 찾아가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신행동 증상. 우울증으로 정신과 찾아가죠. 다음에 정신증이라고 하는 건 망상이라던가 환시라던가 환청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정신과 찾아가잖아요.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초조하거나 공격성이 있어도 정신과 찾아가죠. 다음에 우리 수면 장애가 있어도 불면증이 있어도 정신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압력의 저하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얘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신하고 상관없이 시간, 장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 거예요.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거라서 정신행동 증상이 아니라 지금 인지행동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정신행동 증상은 정신과 찾아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울증으로 정신과 찾아가고 황상, 만시 때문에 정신과 찾아가고 내가 초조하거나 공격성이 있고 불안하면 정신과 찾아가고 불면증 있으면 정신과 찾아가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치매 증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날짜, 요일, 시간. 지금 시간에 대한 개념 사라진 거죠. 다음에 낮과 밤도 지금 뭐예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 사라진 거죠. 집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얘 뭐예요? 장소에 대한 개념 사라진 거죠. 가족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에 대한 개념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시간, 장소, 사람이 진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압력 저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다음에 만상, 환청, 환시는 바로 얘가 바로 정신증이에요, 여러분. 정신증이라는 건 만상, 환상, 환청, 환시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정신증이니까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우울증과 비교한 치매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치매는 서서히 발병을 하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우울증이죠. 근데 여기서 옳지 못한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이겠네요, 여러분. 1번은 우울증과 비교한 치매 증상은 치매는 서서히 발생을 하거든요. 다음에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요. 우울증은 본인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치매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치매는 근사치에 대답을 하면서 작화증을 만들어내죠. 다음에 최근 기억력이 굉장히 심하게 되죠. 다음에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선망과 비교한 치매의 증상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치매는 만성질환이고 선망은 급격하게 나타나서 치료되죠. 다음에 치매는 나중에 사람 못 알아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다음에 신체 생리적인 변화는 적어요. 왜냐하면 인지의 문제인 거지 신체의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지휘 집중력 떨어지지 않아요. 지휘 집중력이 떨어지면 치매 대상자한테 콩고르기 하라고 한다는 거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수면 양상은 대상자마다 다르대서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고 밤에 막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개인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치매 말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초기 치매가 있고 중기 치매가 있고 말기 치매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치매는 초기 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기 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기 치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치매 같은 경우에 초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거죠. 혼자서 지금 지낼 수 있는 게 초기 치매이고요. 다음에 중기 치매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태라서 지금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상태예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상태고 이 말기 치매는 도움이 당연히 필요한데 독립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요. 독립적인 생활이 아예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
불가능한 상태를 말기치매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 치매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데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요. 어디에 뒀는지 잘 모르고요. 전화 통화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자주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계속 반복 질문하는 상태가 이 초기 치매 증상이고요. 다음에 중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잃어버리고 인지 기능의 상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중기 치매고, 말기 치매는 아예 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를 말기 치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기는 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다음에 물건 자주 잃어버리는 건 초기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고요. 다음에 말기는 소리 지르고 화내는 증상 보이고요. 다음에 대변 만지는 이런 심한 문제도 나타나고, 아예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워서만 생활하는 와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치매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치매 대상자는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서 지금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겠죠. 다음에 비약물요법도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죠? 다음에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약물까지는 모르셔도 되는 게, 약물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물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인지 기능을 개선을 해서, 우리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치매 환자는 단순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환경이 아니라 단순하고 구조화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려서, 그래서 약물을 외우지 않아도 답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약물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9번, 치매 예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치매는 이렇게 성인병이잖아요. 성인병을 철저히 관리해줘야겠죠. 지금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채소 섭취하고요. 그죠? 어류도 섭취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채소나 어류는 항산화 식품이라서 많이 섭취할수록 좋은 거지, 어류의 섭취를 피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피하려면 어떻게 뭘 피해야 될까요? 동물성 지방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적절한 운동 해주면 좋을 테고요. 다음에 독서 같은 개인적인 취미 활동하면 좋을 테고요. 다음에 사회 활동 지속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대요. 여러분, 뇌 혈관이 막힌 거를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뇌혈관이 터진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뇌졸중이라고 하고, 이거랑 똑같은 말을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몇 번이냐면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뇌졸중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뇌졸중의 원인은, 이게 뇌졸중이 고혈압,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얘가 고혈압, 아니면 뭐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맥경화증,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로 뇌 압력이 올라가서 뇌졸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뇌졸중의 가족력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당뇨병으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가지고 혈관벽에 쌓이면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지혈증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혈관벽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뇌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바로 이 뇌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뇨병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뇌혈관벽에 끈적끈적한 혈액이 이렇게 막 쌓일 거예요. 그죠? 혈관벽이 이렇게 쌓이겠죠. 끈적끈적한 혈액이 쌓일 거예요. 고지혈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름기 있는 이렇게 혈관벽에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혈전 덩어리들이 이렇게 뇌혈관을 막아요. 막으면 여기 있는 혈액 공급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경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뭐가 쌓였는데 여기가 혈전 덩어리들이 얘를 막아가지고 뇌혈관을 막아서 여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걸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뇌혈관이 있는데 고혈압이에요, 지금. 고혈압이라서 혈액의 압력이 높아서 막 이렇게 고혈압이 막 됐어요. 그럼 이렇게 뇌혈관을 이렇게 터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가 막 나오게 하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병 같은 끈적끈적한 혈액,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기름기가 많은 혈액, 스트레스로 뇌압이 올라가고 과종력은 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답은 1, 2, 3, 4는 맞고요. 도파민에 문제가 생긴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파킨슨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파킨슨 질환. 도파민 분비에 장애가 생긴 건 뇌졸중이 아니라 파킨슨 질환이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난대요. 지금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우리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지금 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뇌 기능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뇌가 있으면 여기 있는 뇌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뇌를 갖다가 되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소뇌가 담당하는 게 뭐를 담당을 하는 거냐면 운동과 평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소뇌예요. 그런데 이 소뇌가 지금 망가졌으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소뇌에 지금 장애가 생기면 평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평형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걷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운동실조증이라고 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는 경향을 운동실조증이라고 할 때 하고, 이게 지금 소뇌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소뇌가 뭐를 담당하냐면 평형과 운동을 담당하는데, 이 지금 평형에 문제가 생긴 거고 운동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13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걸 우리 삼키는 걸 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삼키기 힘든 거니까 연하장애가 나타난 거죠. 연하장애, 연하곤란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